안녕하세요. 하루봄봄입니다. 오늘은요, 어제 나온 보도자료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 어제 갑자기 많은 지역들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 해제가 돼서 다들 좀 놀라신 분들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뭐 투자자 방들이나 뭐 카톡방, 뭐 블로그가 굉장히 시끌시끌했는데, 오늘 이거에 대한 정리와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료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보시면 이제 여기에 그 지역이 해제된 상황이 나오잖아요. 9월 26일 기준으로 이게 적용된다는 거고, 제가 있는 평택도 해제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서울하고 인천하고 세종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전국적으로 비규제 지역이 된 거죠. 그러면 비규제 지역이 되면 뭐가 좋냐? 우리 다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 먼저 양도세 중과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도 장특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매도 시점의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 있잖아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때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아타기 할 때 좀 편안해지겠죠. 시간이 좀 많으니까. 그리고 거주 요건도 없어도 돼요. 그냥 보유만 하면 되니까 거주 요건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6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 이런 것도 없어도 됩니다. 6억 이하는. 이거는 비규제 지역이 되었을 때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분양권 전매가 다 풀리게 되는 거죠. 조정으로 묶이는 곳은 전매 제한 때문에 못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풀리면은 이제 철저하게 그 시장 원리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마피도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시장이 안 좋고 지금 굉장히 하락의 그 늪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전매 제한에 걸려서 어차피 매물이 안 나왔던 것들이 이제 매물이 나오면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싸게 거래가 되는 거고 분위기가 좋으면 피가 붙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 원리에 의해서 이런 상품들이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이 좀 풀리게 되죠. 대출이 LTV가 70%까지 나온다고 하죠. 비규제 지역에서는. 근데 이거는 좀 눈 가리고 아웅인 게 DSR 규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은 별로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청약통장 유지기간이 예전에는 24개월이었는데 이제 6개월 이상만 있으면 되고 청약 자격도 세대 원도 해도 되고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비규제 지역이 됐으면은 어느 정도 시장 원리에 의해서 움직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풀어줬을까요? 예전에 봤을 때는 그 전 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규제를 했는데 그 규제를 했던 이유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서민들이 힘들어 하니까 그렇게 규제를 했는데 규제를 한 곳들이 결국엔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완화를 해주는 게 어떤 거래 활성화나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완화를 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화의 효과가 있을지 저는 그게 참 의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규제를 했는데 오히려 집값은 더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얼마 전에 여수, 순천, 광양, 대구 이런 데를 규제해서 풀어줬잖아요. 그런 다음에 시장 흐름을 보시면 어떤가요? 많이 좋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심각해지고 그런 걸 봤을 때 이번에 정부에서 풀어준 지역들도 앞으로 하락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좀 방어 차원에서 풀어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하락을 하는 이유가 유례없는 금리 인상 때문이잖아요. 금리가 오늘 새벽에도 미국에서 0.75% 올리는 그 자이언트 스텝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대출을 풀어준다고 해도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너무 공포스럽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LTV를 정말 뭐 100%까지 풀어준다 해도 그거를 대출을 땡길 수 있을까? 그리고 시장이 상승기도 아니고 하락기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무리를 해서 높은 이자를 내가면서 집을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심리가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지역을 비규제 지역으로 풀어준다고 해서 그게 많이 뭐 어떤 시장의 흐름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가장 큰 허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지금 12%잖아요. 지금 그나마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해보고 현금이 좀 있으신 다주택자분들인데 이분들은 지금 전국의 지도를 놓고 보고 있어요. 어디가 공급이 없고 어디가 경기가 괜찮고 이런 거를 보면서 여기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 취득세가 풀리면 여기를 투자해야 되겠다. 이러고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금리가 왜 이렇게 올라가나요? 금리를 올리는 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자칫하다가 취득세를 풀어줌과 동시에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이 돼서 어떤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라는 이런 걱정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규제를 팍팍 풀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15억 이상 대출 규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제 이 정도로 조정 대상 지역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어차피 큰 대세의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풀어주는 것 같아요. 어제 풀어준 거는 풀어주든 풀어주지 않든 하락 분위기는 이미 좀 골이 깊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풀어주고 좀 살리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도권은 지금 묶어놨잖아요. 결국에는 좀 더 안 좋은 소식이 나오고 앞으로 금리가 2번이나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연출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조금 더 많이 하락이 지속이 되면 그때 뭐 서울에 있는 핵심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도 해제가 되고 취득세도 해제가 되고 그러면 좀 시장이 풀리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택에 오늘 좀 전에도 투자 문의가 오셨어요. 그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돼서 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수를 하셔도 괜찮죠. 그렇지만 단타를 하실 분들은 절대 지금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사놓고도 조금 가격이 내려갈 수 있죠. 그거를 견딜 수 없는 분들은 지금 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지금 8억인데 7억 5천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나온 최저가 매물은 8억이다. 그렇지만 나는 몇 년을 더 보유하고 있다가 정고점을 회복하는 것까지 기대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사셔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그 바닥의 정점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이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 매수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좀 투자의 방향을 길게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길게 봤을 때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자리나 그런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구 100만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인구가 57만인데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유입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큰 도시가 될 거예요. 성장하는 도시에 투자를 하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투자를 하는 건 맞고 그 타이밍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거래량과 이제 거래가 되는 가격과 거래가 되는 건수, 그 다음에 네이버 매물, 이런 걸 보면서 좀 시장을 보고 지금 당장 사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계속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시장이 더 상승할 일은 당분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망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가격이 나오면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왜 자꾸 이렇게 평택을 투자하라고 권하냐면요. 뭐 평택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들이 한 4, 5년 후에는 공급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런 기사를 봤어요. 기사 제목을 보시면 은행에서 PF 대출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개발 사업의 초비상. PF 대출이 뭐냐면 은행에서
그 건설사들한테 자금을 융통해 주는 거잖아요. 그냥 조그만 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뭐 큰 건설사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건설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이 PF 대출이 은행에서 서로 못 해줘서 난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올수업이 됐다고 해요. 하반기에는 대출이 제로고. 그러면 건설사들은 현금을 쌓아놓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돈이 돌아야 공사를 하는데 여기서 돈줄이 막혀버리면 공급을 못하게 되는 거죠. 기사에 이런 말이 나오죠. 연간 50만 가구씩 계획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얼마 전에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270만 그 공급 대책이 뭐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거는 예외로 하더라도 그마저도 그 공급 계획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금융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금융당국의 감독이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여기 금융권에 있는 인터뷰를 보면은 1금융권의 PF 대출이 실행된 사례가 거의 없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는 하반기에는 PF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공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1금융권이 PF 대출을 옥죄자 제2금융권인 증권사 캐피탈 등은 신규 대출 및 연장 조건으로 10%에서 20%의 고금리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설사에서 20%까지 고금리를 내고서 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을까요? 그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자꾸 공사를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몇 년 후에 공급량이 부족한 현실로 나타날 겁니다. 근데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왜냐면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대출을 막 해버리면 나중에 그게 부실 채권이 되니까 뭐 경기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거죠. 아직 두 번의 금리 인상이 남았는데 이제 금리의 그 클라이막스는 지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인데 벌써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그러면은 경기 침체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 부동산은 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얼어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당분간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되기는 힘들 것이고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거죠. 정부로서도 지금 진퇴양난이죠. 왜냐하면 경기는 살려야 되겠고 그렇다고 규제를 확 풀어준다고 해서 이게 또 정부의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시장을 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규제 지역이 풀린 곳이라고 해서 가서 섣불리 계약을 하고 그러기보다는 일단 공급이 없는 곳, 향후에 2, 3년 동안에 공급이 부족한 곳을 전국의 입주 물량을 쫙 지역별로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고 그런 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풀렸다. 그런 곳이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렸으니까 분양권이 매물이 나오면 그런 건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물량이 많고 산업에 대한 이슈가 별로 없다. 왜냐면 경기 침체가 심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곳은 아무리 규제가 풀렸다고 해도 들어가시면 위험하죠. 물릴 수가 있죠. 그리고 취득세 때문에 1억 이하의 그런 주택은 많이들 투자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해봤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정말 타이밍을 잘 맞춰야지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우린 다 그렇게 타이밍을 잘 못 맞추잖아요. 뭐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동산은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안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좀 진퇴양난이에요. 좀 어두운 소식이 있고 또 금리는 또 계속 올라갈 것 같고 하는데 그래도 절대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시장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최후에는 승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침체기니까 유명한 강사분들이나 네이버 뭐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이 예전에 많이 글도 올리셨는데 지금은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좋은 투자하시고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나가면 또 좋은 시절이 올 거니까 끝까지 투자의 시장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좀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종종 이런 풀이하게 설명하는 이런 영상도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뵐게요.